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법. 혹시 딱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마 성공에 대해 우리가 막연히 가졌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날 성공적인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열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학력이나 좋은 인맥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 이런 걸 떠올리시겠죠? 그런데요,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들 생각이 정말 놀랍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 답이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와, 이 변화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몇 년 만에 성공의 제일 조건이 내 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학벌에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재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쵸. 이런 데이터를 딱 보면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인데 그럼 내 성공은 이미 정해진 건가? 바로 이런 생각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돈이나 외부 조건이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의 진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이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요. 이게 뭐냐면 그냥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내면을 이루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쌓아온 기술, 지혜, 그리고 인격까지 이 모든 것의 총합을 말하는 거죠.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재는 촉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 안의 질량을 꽉 채우는 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부나 성공 같은 것들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온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과 경제는 질량을 따라다닌다. 실체가 있는 곳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그 질량, 즉 내적인 실체를 갖춘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질량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성장을 지배하는 아주 근본적인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법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교실은 바로 당신 눈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배움과 성장은 다른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내 앞에 놓인 이 과제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것들로부터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공부가 있는 곳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의미가 강력하게 와닿지 않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놓인 바로 그 일, 이 환경 자체가 사실은 내 질량을 키우기 위해 자연이 준 최고의 교재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 현재의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자꾸 지름길만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은요, 아주 엄격한 결과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바로 제자리 회귀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 실력, 즉 질량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더 높은 자리로 점프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당신이 건너뛰었던 바로 그 공부, 그 자리로 당신을 정확하게 되돌려 보낸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헤이 설마 싶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이 현실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한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고위직 판사가 퇴직하고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법정에서 피고인 대하듯 너무 권위적이고 엄격했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 보듯 뻔하죠.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역할에 필요한 질량, 다시 말해 겸손함과 서비스 정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연은 그에게 바로 그 공부를 시키려고 그 자리로 보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자신의 힘든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지름길로 선택하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 부유한 손님과 결혼해서 이른바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질량을 쌓는 공부를 완전히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100% 확률로 결국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건너뛴 공부를 마저 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판사나 유흥업소 여성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준비 없이 그냥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는 연예인들 이야기, 우리도 종종 듣잖아요. 이 법칙은 정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교훈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제 그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성장하고 내 질량을 키워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대체 어디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답은요, 놀라울 만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설령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더라도 말이죠. 바로 그곳이 당신의 질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교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조언을 남깁니다. 굵고 짧게 살려고 하지 마라. 길고 멋지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라. 어떠세요? 한순간의 요행으로 반짝 성공했다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서 오랫동안 꾸준히 그리고 멋지게 빛나는 삶을 살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매일 마주하는 그 사람과 그 일들은 과연 여러분의 질량을 키워주기 위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